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1위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오광수.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합류할 뻔했고 합류할 두 사람 얘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의 첫 낙마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야당은요, 이재명 정부의 2인자가 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간담회 끝나고 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올린다고 했잖아요. 곧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에 올리는 대로 오늘 올리시겠다고 하실까요? 아니, 오늘 올릴 거예요. 오늘도 올리고 일요일도 올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도 곧 올릴 텐데요. 뭐. 제가 곧 국민들 전체께서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실 건가요? 언제쯤 올리실 것인지 곧, 지금. 오늘 올리신 내용은 그러면은 아드님 관련한 거랑 그리고 정치자금 두 가지인가요?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올리시고 일요일에 올리시는 그 두 가지 글을 보시면 국민께서 가지시는 의혹들이 다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곧이라는 표현을 김민석 후보자가 꽤 강조했어요. 본인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들을 곧바로 지금 본인 SNS에 올려서 해명과 설명을 할 거다. 저희 아직 그 김민석 후보자 SNS에 그 글이 올라오지 않은 듯한데 본인 의혹에 대해서 해명글이 올라오면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속보로도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채 먹튀 혹은 아빠 찬스. 먼저 이 부분, 김민석 후보자의 어제 오늘 꽤 논란이 됐던 이 부분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던 사람에게 또다시 돈을 빌렸는데 아직도 갚지 않았다. 논점은 간명합니다. 7년 전 2018년에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아직 7년째 갚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논란이 더 나오는 겁니까? 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딱 한 이제 10일 됐나요? 예. 선거 끝난 지. 근데 벌써 1호 낙마자가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됐네요. 벌써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보면 그래서 이게 막 인수위가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꽤 이제 이 여러 가지 재산 축적과 관련된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예. 지금 야당 시절에 꽤 중요한 직책도 맡고 했었는데 정작 이렇게 검증에 들어가니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김민석 후보자는 옛날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본인이 벌금형을 받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벌금을 납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총선 전에 예. 공천 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공천 전에 이거를 완납을 하고 이제 예. 공천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요. 당시에 그 정치자금법 관련된 사람한테서 또 똑같은 돈을 빌려서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고 예. 또 이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아들이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 다닙니다. 근데 여기가 연한 이 학비만 하더라도 한 1억이 넘는 그런 예.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재산 신고한 게 한 2억 조금 넘어요. 근데 이제 무슨 돈으로 이렇게 아들의 어떤 이 학비를 대는 것인지라는 문제라든지 또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문제라든지 예.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좀 등장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화면 보신 거는 조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곧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올리는 걸 보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올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좀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못 올리겠죠. 올리면 왜 과거에 정치자금 관련 제공했던 이 강모 씨에게 4천만 원을 빌려놓고 왜 7년째 갚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속 시원히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를 잠깐 만나보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강모 씨. 2014년 김민석 후보자와 함께 원외 민주당을 만들었고 6.3 대선 민주당 체육특위위원장 활동했습니다. 당시 총 2억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가운데 한 명이고 과거에 이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김민석 후보자인데 앞에를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물론 뭐 돈을 갚고 안 갚을 수 있고 7년째 안 갚을 수도 있다. 뭐 통상이 있는 일은 알지만 뭐 백반장부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빌려준 사람이 이거 단 한 번도 갚으라고 요구 안 한 건 이거 불법 정치자금 또다시 또 불법 정치자금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여전히 의혹의 제기 단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김민석 아마 후보자가 관련된 뭐 글을 올려서 본인의 입장을 해명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뭐 7년 전에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인 간의 채무인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예. 그리고 뭐 7년째 갚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상환일 자체가 2023년이었다라는 보도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상환일 이후에 아마 만기일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은행에 돈을 빌린다라고 하더라도 예. 만기일이 꼭 그 만기일 이후에 연장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사인 간의 채무의 경우에도 뭐 때에 따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만기일이 연장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예. 이해가 갈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사인 간의 채무 관계가 있었고 뭐 돈을 빌렸다. 그리고 갚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것이 불법한 정치 자금이다라고까지 가는 것은 저는 좀 너무 단정적인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따진다면 정치인은 이제 개인 간의 금전 거래나 사인 간의 채무 관계를 전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너무 나간 좀 억측이나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시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빚 갚을 날짜가 원래 2년 전이었는데 그거 지금 때마침 안 갚았다고 제때 안 갚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냐.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강모 씨 다음 화면이요.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중에 한 명이고 그러면 통상 뭐 어떤 것들은 일단 소명 자료를 김민석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상환하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아무리 사인 간의 채무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을 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저는 해명이나 뭐 설명 자료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물론 왜 뭐 상환 요구를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팩트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강모 씨가 과거에 뭐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이번에 빌려줬던 이 채무도 당연히 불법한 정치 자금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너무 단정적으로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인 그럼요. 것처럼 주장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내놓는 설명을 듣고 판단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 이거 불법 정치자금 관련 얘기는 사실 작년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그 화면 오랜만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 저질렀어요? 그분이 안 저질렀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 7억 2천 받은 거잖아요. 야, 진짜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 하잖아요. 거의 허위 사실 지금 그 13년, 14년 가까이 동안에 그 추징금도 안 내셨죠? 세비는 꼭꼭 받아먹으면서 말이죠. 제가 정말 그 보복수사 억울한데 오랫동안 꾸준히 해서 다 추진금 완납했는데 거기 인터뷰가 나왔던데요. 김민석 측에서는 열심히 내고 계신다. 14년째 열심히 내고 계시다는 말인가요? 정치도 정책도 너무 공부를 안 한다, 한동훈. 당시 서로 다른 자리에서 저런 공방도 있었는데 아까 특정 인물에게 4천만 원 빌려놓고 아직 7년 동안 갚지 않았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이것 말고도 좀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같은 날 9명에게서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빌렸다. 근데 이것만 갖고도 뭔가 돈의 흐름이 수상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데 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1,000만 원씩 9명한테 같은 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뭉칫돈 말고 1,000만 원씩 사실상 쪼개기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 언급된 이제 강모 씨와 더불어서 1억 4천만 원인데 예. 같은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예전에 불법 정치 자금도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빌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모 씨한테. 그런데 법원에서 볼 때 빌렸다고 하면 돌려달라고 그런 어떤 그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갚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돈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빌렸다는 게 받은 돈이 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2008년도에 강모 씨가 예. 1억 5천만 하고 그다음 1억 5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김민석 의원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예. 1년 9개월 동안 매달 450만 원을 줬습니다. 예.
그게 다 합쳐져서 2억 5천만 원에 대한 문제의 돈이 됐고 예. 1억 5천만 원은 어떻게 됐냐면 2002년도에 예. 김민석 후보가 SK로부터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법 정치 자금으로 추징금이 2억 원이 나왔는데 그 강모 씨가 1억 5천만 원을 대납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강모 씨라는 분은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2002년도에 불법 정치 자금 2억 원을 받았을 때 유죄가 나왔을 때 그 추징금 2억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납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김민석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매달 450만 원 매일 줬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여하튼 또 추가적으로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4천만 원을 또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빌렸다고 차용증은 썼지만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는 거. 결국은 적극적으로 그걸 돌려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뭔가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용을 했다는 건 핑계일 뿐이고 돈을 받았다는 불법 정치 자금의 의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근데 박성 비서관님, 물론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제작진도 김민석 후보자가 언제 SNS에 본인 이 채무 관계에 대해서 소명하고 설명할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아직까지 안 갚았다면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근데 소명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게 우리가 이미 갚았다 정도의 소명 정도가 되어야 실제로 이게 매듭이 지어지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민석 후보자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는 걸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예를 들면 뭐 다 갚았다라는 게 가장 좋은 해명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갚지 못한 경위라던가 돈을 예. 빌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빌린 돈을 이제 뭐 세금 변제 목적으로 빌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이제 그에 맞게 사용한 어떤 내역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뒷받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것이 진짜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뒤에서 받았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뭐 차용증이라던가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굳이 그것을 기록을 남기고 사인 간에 이제 채무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돈을 빌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차용증 같은 것들이 다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같이 공개하면서 뭐 그 만료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왜 늦춰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보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 간의 이해와 어떤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의 약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충분히 소명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에 본인의 재산을 2억으로 신고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고 오전에는 사실 오후에만 하더라도 아까 곧 SNS에 여러 입장을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김민석 후보자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질문을 한 점 의혹 없도록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가간담회 끝난 뒤에 제가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과거 검찰과 관련된 문제,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오히려 검찰과 관련된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저 목소리는 오늘 오전 상황이에요. 뭐 국민의힘이 좀 더 정조준하기 전에 이현정 의원님. 네.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 그랬냐면 검찰이 과거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제 사건을 담당한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게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좀 무리한 기소를 했고 어쨌든 대법원에서 판단까지 받았지만 과거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에 대한 검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에 있는 많은 뭐 일부 인사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대법원까지 다 결정이 났는데 자신들은 전혀 뭐 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최근에 뭐 이화영 전 부지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역사의 법정 또 국민의 법정에서 심판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1심, 2심, 3심에서 어떤 똑같은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결국 기소 자체가 잘못됐고 왜곡됐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법원에서 걸러냈겠죠. 저희가 뭐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본인의 어떤 이 항변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검찰을 또 다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예. 글쎄 과연 이게 적절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작 그렇다면 본인이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이 문제를 제기해서 총리 후보자가 되기 전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명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와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검사를 청문회에 부르겠다라는 것은 마치 검사들은 다 조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사를 부를 게 아니라 판결문만 내면 돼요. 판결문에 보면 1심이 4심 판사들이 다 그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는 혐의가 있으니 판사님들 이거 판단해 주세요 하고 했을 뿐인데 예. 그걸 가지고 지금 검사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강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검사를 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본인 청문회. 오늘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오전에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을 했고 오후에는 오늘 뭐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뽑는 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도 직접 참석을 했는데 글쎄요 저런 휴대전화를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여러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진이 딱 찍혔어요. 아주 깔끔하게. 1, 2, 3 적어놨는데 1, 2번은 잠시 뒤에 만나볼 이른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아빠 찬스 스펙 쌓기 의혹이고 3번 사적 채무, 개인 간에 돈을 빌리고 갚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간 공적 채무, 뭐 세금 내는, 세금 변제, 세금을 내는 거를 우선 변제하느라 만기를 연장했다. 이런 점점점. 그 뒷말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장 변호사님, 제가 좀 궁금한 건 이런 정도의 논란이 아무리 인수위 없이 출발했다고 해도 새 정부 시작하자마자 이게 소명과 설명이 잘 안 된 겁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나름대로 해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관련돼서 설명하는 글도 곧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휴대폰 내용이 포착된 것처럼 특히 이제 뒤에서 다룰 아들과 관련된 내용도 지금 입시에 쓰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특히 사적 채무와 관련해서도 뭐 세금 변제라든지 이런 공적 채무를 갚기 위해서 만기를 연장했다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인 간에 뭐 금전 거래가 있거나 뭐 채권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만기를 연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연장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앞으로 변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서로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서들을 자료에 첨부해서 설명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납득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단정적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화면에 만나보셨다시피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기자들 앞에서 곧 지금 본인에 관련된 이 사적 채무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1, 2, 3, 4, 5 뭐 이렇게 4까지 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 SNS에 쓴 모양인데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송구하다고 했고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 큰 교훈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 시간이었다라는 게 이제 본인 SNS 글의 서론이었던 것 같고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했다라는 건데 일단 저희가 여러 글 중에 몇 가지 가장 눈에 띄는 속보를 좀 만나봤고요. 잠시 뒤에 또 다른 얘기, 또 변제와 그 사적 채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뭐 잠시 뒤에 이것도 아들 입법 활동을 대학진에게 활용하지 않았다. 스펙 쌓기 아니고 제가 입학 권서에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했다라는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또 있나요? 예. 그리고 제가 제작자한테 부탁을 드리면 SNS에 본인 그 개인 채무 관련, 사적 채무 관련 얘기도 있으니까 그 속보도 지금 들어오는 대로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근데 이제 사적 채무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김민석 후보자가 세금을 내느라 아직 개인 간의 빚을 진 거를 만기를 연장했고 아직 갚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선 그 당사자분들과 말이 맞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은 갖고 싶었지만 공적 채무를 위해서 사적 채무는 좀 양해를 구해서 예. 그 갚아야 될 시기를 다시 한번 연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3자 국민들이 봤을 때 예.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본인이 문제가 됐던 그 당사자한테 예. 다시 한번 2천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같은 날 4천만 원을 빌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도 그 앞서서 그게 단순히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이유는 예. 빌려준 사람이 갚으라고 채근하거나 그리고 빌린 사람이 갚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비판을 받고 의혹을 살 만한 사람한테 똑같이 돈을 빌리고 여전히 그런 어떤 문선을 만들었지만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갚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면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이를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 건 지극히 상식적 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할 걸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썬 1번과 2번은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짚어보기라고, 특히 3번 개인적인 빚이 있었는데 이게 쌓여가니까 세금이 이제 계속 붙어가니까 세금을 내는 데 썼고 그동안 벌금, 세금, 추징금 이렇게 나라에 채무를 우선 내느라 빚 갚는 기간을 이미 좀 더 시간을 벌어둔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서 전액 상환했다. 이 얘기인데 아까 김기흥 대변인 말씀은 근데 왜 그 많은 사람, 물론 뭐 본인이 돈 꿀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한테 왜 또 돈을 빌렸냐.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은 좀 더 추가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매달 1년 9개월 동안 450만 원씩 줘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거와 더불어 SK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문제가 됐을 때 예. 추징금이 2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그 문제가 되는 강모 씨가 1억 5천만 원을 대납을 했습니다. 그게 예. 다 판결문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인해서 그 강모 씨가 등장하는 게 여러 번이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또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또 이번에도 빌렸다고 하지만 역시 갚지 않은 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정치인이고 또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1,000만 원씩 9명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강모 씨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돈이 급하니까 빨리 갚아라, 이걸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갑에 미치고 빌려준 사람이 을의 위치가 됐을 때 과연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갚지 않았을 때 내가 좀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갚읍시다 이랬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영영 못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줬던 사람의 목소리도 좀 들어봐야 된다. 좀 더 신중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재산 신고했는데 2억이었어요. 여기 부분이 바로 사인 간, 개인 간에 돈을 빌린 게 1억 4천만 원이고 이게 10여 명 정도 되고 9명은 또 같은 날 빌렸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전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과 설명은 이렇습니다. 배우자 얘기까지 일단 만나봤는데 이 부분 말고 김민석 후보자가 아까 SNS에 1, 2번 쓴 게 바로 아들 얘기입니다. 이틀 전에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야당은 김민석 후보자 아들 의혹에도 이렇게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아드님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에 아드님께서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라든지 학생분들이 대입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맞다면 공분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억대를 빌려도 갚지 않아도 되고 아들은 학비가 연 1억 원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소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투성입니다. 사실 돈 안 갚은 것 말고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중에 먼저 논란이 됐던 건 이 얘기예요.
김민석 후보자 아들은 지금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3년 전에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걸 썼는데 이와 유사한 실제 법안이 그 다음 해 국회에서 발의가 됐고 김민석 후보자, 아버지인 김민석 후보자 역시 발의자 명단에 들어갔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이것만 갖고 어떻게 아빠 찬스냐라고 얘기했고 아까 김민석 후보자 얘기는 이거 본인이 그렇게 특정해서 부인이 관여한 거지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뭐 좀 더 확인이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아들이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도 꽤 뭐 유명한 사립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예. 학비가 뭐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뭐 학비가 꽤 비쌉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국내에 있는 인스테이트 이 학생 말고는 예. 이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에서는 거의 장학금이 없습니다. 대학원 같은 데 가면 그동안 장학금이 있지 학부는 그냥 온전히 사실은 이 학비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학비가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이 정도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억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는 따로 해요. 예. 그 정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아들을 지금 유학 보내놓고 있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 문제는 이제 미국 대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미국 대학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성적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학내 활동, 그다음에 뭐 스포츠 활동, 음악 활동 뭐 다 보는데 예. 문제는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당시 교육기본법 개정안 관련된 입법 이거를 이제 뭔가 입법화 시키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이 동아리에서 예.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과 비슷한 법안이 사실은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의자에는 바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고 같이 있고 나머지 의원들 한 몇 명이 이제 연설을 해서 발의를 합니다. 물론 이 법은 입법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발의만 됐지 거기서 이제 통과시키지 않다가 결국은 법이 없어졌어요. 자, 이제 좀 전에 SNS 보니까 본인은 이건 학교 때 재학 때 이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들의 저 입법 활동을 네. 그러니까 스펙을 쌓아서 저것 때문에 미국의 대학을 간 건 아니다. 이런 게 김민석 후보자 얘기예요. 그렇죠. 뭐 저거는 이제 좀 더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 사실이 맞다 하면 물론 뭐 이제 두 법안 자체가 비슷한데 근데 이제 이 입법이라는 게 뭐 아무래도 그렇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법으로 통과되기 위한 그런 절차로서 하는 것인데 예. 만약 이런 것들이 스펙 쌓기 유형으로 했다라면 이건 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아시겠지만 조국 전 대표의 뭐 자녀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로 해서 지금 사법 처리를 받았잖아요. 그것의 어떤 똑같은 형태의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아까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 SNS 쓴 글 중에 세미나 얘기는 없었는데 어제 박성미 서관님 일부 보도를 통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것도 김민석 후보자의 과거 의원실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나. 이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과 이것도 소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핵심적인 그 뿌리를 보면 예.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 김민석 의원의 지위를 활용해서 대학 입시에 유리한 어떤 스펙을 쌓았고 그걸 통해서 대학에 간 것 아니냐. 예. 이 부분이 이제 의혹의 핵심인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봅니다. 뭐 세미나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더 안 붙인 것도 사실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뭐 법안과 관련해서 해명으로 충분히 가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도 들고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추후에 또 입장문을 한 번 더 올리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에 따르면 일단 이 아들이 뭔가 입법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걸 대학 입시 자체에 활용한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저는 본인의 입장을 충실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법안, 의심을 받고 있는 법안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통과된 바는 없는 법안이고 그리고 이제 대표 발의자가 김민석 의원도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아들이 그런 어떤 입법과 관련한 대외 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입김 혹은 아버지의 뭐 위세를 등에 업고 뭔가를 했다. 특혜를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근거가 많이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의힘 입장도 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힘은 이제 김민석 후보자 지명을 철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했던 SNS에 이제 1, 2, 3, 4라고 썼던 부분 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재산이 2억인데 미국의 그 고액의 학비를 어떻게 김민석 후보자 부부가 부담했냐라는 얘기를 해서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저 정도 소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 검증을 더 국민의힘이 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보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선 이제 그 본인의 아들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그 입법을 한 발의를 한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당사자가 취지가 좋아서 그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직접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 참 운이 좋게도 그 아버지도 그 법안을 낸 그 국회의원과 뜻을 같이 해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근데 이건 이러죠.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전혀 모르는 국회의원한테 여차여차해서 이런 취지가 있어서 그거를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고등학교 3학년이 현역 국회의원과 전화 통화를 해서 이걸 설명하고 그거를 입법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이후에 또 아버지란 분은 갑자기 그 법안에 대해서 아들이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이기 때문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예. 그 자제분이 이번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이 한글을 문자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한글 교육에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근데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를 진행하고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김민석 의원실이고요. 알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또 거기에서 축사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기 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본인의 어떤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도움을 준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예. 어떤 국회의원 자제의 어떤 스펙 쌓기에 도용되는 거 아니냐, 이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일단 오늘 쭉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SNS에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얘기 중에는 그 입시 비리에 활용하지 않았고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고 아들 관련 교육은 어머니가 본인의 부인이 전담했다는 취지 얘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SNS 직접 올렸으니까 저희가 속보로도 만나봤고요.